이제 앞으로 이전에는 어떻게 됐으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그 길들을 조금 안내를 해드리고자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 소개부터 먼저 진행을 할게요. 저는 이제 이름은 김상호이고요. 의생명화학과 1회 졸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제대학교 원자력연구원부에서 의뢰교수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분야는 주로 이제 방사성 방호제, 그 다음에 방사성 의약품,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시뮬레이션 파트 쪽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학과가 개편이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전 속에서 우리가 변화를 맞이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런 변화 속에서 예전에 의생명화학과는 이런 기초화학을 기반으로 해서 순수한 기초화학 학문을 공부를 해왔습니다. 2005년대에는 이제 의학 전문대학원이 한창 핫할 때입니다. 이런 의학 전문대학원이나 그다음에 2011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진 약학대학, 이런 약학대학 또한 어떠한 학과를 거쳐갔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이런 이제 의학 전문대학원이나 약학대학 등의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진행했던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국가의 정책상 이런 이제 의학 전문대학원과 약학대학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져 있던 저희 학과의 커리큘럼이 현재로서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화학과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이 융합 전공으로서 원자력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융합 전공을 하게 된다면 이런 방사성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력 양성을 이 학과에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원자력 연구학부는 첨예학과가 의생명화학과, 의료공학과, 임상병리, 바이오테크놀로지, 컴퓨터공학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쉽게 표현해서 졸업장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의생명화학과를 하면 의생명화학사라는 졸업장이 나와요. 그 다음에 원자력 연구학을 하면 원자력공학사라는 공학사 졸업장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할 때 공학 출신을 사람을 뽑는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원자력운용공학 출신이다 라고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학만 가지고 있다면, 그런 자연과학만 가지고 있다면 공학 출신을 뽑는다는 회사나 연구기관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메리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졸업 조건이 의생명화학과만 한다면 전공은 70학점 이상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 졸업이 이제 130이 돼야 돼요. 그럼 이렇게 70만 듣는다면 교양은 60을 들어야 된다, 스프리쪽으로. 만약에 내가 융합 전공까지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전공에서는 37학점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융합 전공으로서 33학점을 들으면 돼요. 이제는 어떻게 개편이 되느냐? 이제는 자, 의생명화학과에 그 원자력에 대한 교과목이 교육과정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전자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게 화학입니다. 그런데 방사선의 소수 학문은 사실 원자 핵에서 다뤄지는 학문 자체가 방사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사선 또한 기반을 화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 내 이제 원자 핵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학문으로서 정규 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서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교육과정 개편으로서 이런 방사선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학년별로 뭐 한두 과목씩, 한 과목씩 편성을 할 거예요. 자, 화학과라는 모토 안에서 방사선 교과 과목이 기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화학 교과 과목 그대로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업을 계속 매진해 가겠죠. 그렇게 하면서 자격증도 취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면허증까지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면허증 취득하다 보면 여러 기관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격증으로서 사실 예전에는 위험물, 산업기사, 그 다음에 화학 분석기사 4학년 때 이런 쪽으로만 이제 시험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산업안전기사, 위생관리기사, 그다음에 원자력기사, 그다음에 비파괴 공사기사까지 자격증이 딸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면허증이 생기는 겁니다. 요거는 탁과 학생들은 융합전공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면허증을 응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면허,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 일반 면허를 우리는 길기 때문에 줄여서 RI라고 부릅니다. RI 면허라고 불러요. 요 위에 상위 면허가 감독 면허로 방사성 취급 감독자 면허로서 SRI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핵연료 물질, 이것도 감독 면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 과정을 개편을 하면서 이런 기초화학과 방사선을 융합한 이제 최초의 화학과가 됐고요. 현재까지 이랬던 과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원자력연구학부는 국가 규제기관이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있습니다. 그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면허를 주관을 하는데 우리 인제대학교 원자력연구부를 RI 면허를 취급할 수 있는 학과로 인정을 받아놨어요. 인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화학과 또한 동시에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했을 때 여러분한테 가질 수 있는 메리트가 뭐냐?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최적의 학과가 그동안은 이제 원자력연구공부였지만 이제는 필성연구학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원 쪽으로 가면 이제 창원에는 공장이 많죠. 우리가 산업도시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창원 산업도시에는 여러 일반 산업 제품의 품질을 관리를 하는데 방사선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분야에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많은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